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속 성분 선수들의 편향 분포이 상대력과에 대해서 조사한 가게 이동부분 팀의 박현기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의 특강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 특강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생활 분포가 1회에서 3월에 몰려있다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돋아서 근데 아이스하키 말고 다른 종목에서는 어떤 상대력과 나타나고 이 상대력과 나타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 상대 효과를 나타난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대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효과란 기본적으로 그 상대적인 연령 차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소년 및 청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같은 해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서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12개월간 격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일이 늦게 태어난 사람이 생일이 빠른 사람보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상대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기 전에 두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연생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200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1,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는 관례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그래서 데이터 전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집단 자체의 세월 분포가 왜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 집단이 실제로 1분기에 생일이 좀 더 몰려 있다면 그 선수들의 분포가 완전히 생월에 무관하다 하더라도 1분기에 치우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 최근 22년간의 일반인들의 외도를 확인해 보면 약 0.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스포츠 각 종목별로 생활 분포에 대한 어떤 외도의 그 분포를 구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농구, 축구, 핸드볼 이런 종목들은 외도가 큰데 승마카누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외도가 작은 걸 보습니다. 그런데 이 외도라는 값만으로는 결국 상대적인 비교만 할 수 있지 이 외도가 0.40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각각의 외도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더 큰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스트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봤고 추가적으로 세기 분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나타나는 농구, 축구, 태권도, 핸드볼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했는데요. 선형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y는 a 플러스 equal해서 그 a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각각의 표본에 대한 이 표본의 크기가 좀 달라서 이 표본의 크기로 이 선수들의 개수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선수들이 한 분기 좀 더 늘어났을 때 그 선수들의 수가 실제로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한 변화를 이걸 해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농구, 핸드볼, 축구, 태권도 순으로 상대적 효과가 확인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적으로 농구, 핸드볼, 축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실질감을 붙는 성격이 강하고 선수적으로 얻는 경향이 강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반대로 승마나 그리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후천적으로 얻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상대적 효과라는 것은 이런 효과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효과들보다는 사실 이 상대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결 방안을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기준 제휴 효과입니다.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도 기반의 나이가 아닌 혹은 좀 더 짧은 시간 가격을 써서 분기별로 분석하거나 혹은 그 종목에 맞는 체급 혹은 키나 몸무게 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조정하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늦게 태어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고 그리고 늦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대적 효과는 스포츠 종목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업이나 CEO 비율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잘 해석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게 이등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